10월 17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압승을 거두었다. 정확한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도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이냐? 2대2 아니냐? 지금 언론에서는 무승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승부 아닙니다. 겉으로 피상적인 것입니다. 또 이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22%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역시 별것 아니었네. 국민의힘이 당연히 이 부산 금정과 강화에서 이기는 것이었고 텃밭 아니었나. 민주당은 호남에서 전남에서 두 곳 이긴 것이다. 서울의 이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감 선거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무승부가 난 것이 아니냐. 이재명도 선방했고 한동훈도 선방한 것이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역시 이렇게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정치에 있어서 엄청난 이 경쟁, 그 결과를 놓고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 권력 투쟁은 정치에서 언제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대충 덮고 유리한 것은 부각시키고 언제나 있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있죠.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희석시키고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분석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또 다른 실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한동훈의 승리입니다. 물론 이 금정 주민과 강화 주민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이끌어낸 데는 한동훈이 있었다. 이 강화 군수 선거는 일찍부터 국민의힘의 후보가 앞섰습니다. 계속해서. 이 강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북한에서 온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가 위치한 것, 강화 주민들의 분포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에 동의하는 이 많은 주민들이 있고 해서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강화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왔습니다. 이게 보수 후보가 2명이 나와서 나뉘어졌다라고 해도 국민의힘 후보가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부산 금정구청장은 달랐습니다. 원래 텃밭 아니었느냐, 보수 텃밭이 아니냐. 텃밭이란 말도 사실은 이제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전라도 지역과 영남 지역은 이 텃밭의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대구 경북까지도 지금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 지난 5년, 6년 전부터 뚜렷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10에서 15%의 지지율이 출렁거립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다가 10%, 20%가 일주일 만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대구 경북도 최근 들어와서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이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예민합니다. 어떤 이슈 한 가지에도 10%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5년, 6년 전부터 부산이 이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도 그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텃밭이 아닙니다. 금정구청장 선거, 이 금정구청장 선거는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투표 하루 이틀을 앞두고 이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투표율이었습니다.
부산의 시민들의 특징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특징은 솔직합니다. 직선적입니다.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통적인 보수 우파 부산 시민들은 이 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안 했지, 이재명에게는 투표할 수는 없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긴 해야 하지만 이재명에게 투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걱정거리가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투표율이 치솟으면서 4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번 지방선거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재보궐선거 치고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만약 40% 초반 정도였다면 국민의힘이 뒤집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뒤집었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이런 부산의 성향을 모르고, 이 부산의 지금 정치 지형을 모르고 그냥 부산은 텃밭이니까 뭐 당연히 이긴 것 아니냐, 한동훈이 뭐 한 게 뭐냐, 지금 친윤에서는 또 이렇게 분석하고 덮고 넘어가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 그건 또 지는 선거를 하는 겁니다. 또 지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전남에서 두 곳을 방어해냈다. 이재명이 뭐 본전은 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재명은 패한 겁니다. 영광과 곡성에서 지금 호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제가 영남의 텃밭의 개념과 이 호남의 텃밭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남은 어떤 이권을 바라고 이 보수 우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거의 진 겁니다. 금정구청장. 그걸 뒤집은 겁니다. 이 금정 주민들이 한동훈을 믿고 뒤집어 준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한 번 더 신뢰한 겁니다. 이 호남의 경우는 다릅니다. 호남은 저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이거 좋게 이야기하면 전략적 투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권 카르텔입니다. 지역적 이권 카르텔입니다. 호남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이권을 계산하고 이 전략적 투표를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몰표입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에 대한 몰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영광에서 뭐 마지막까지 그 3파전이 벌어지고 이건 이재명의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경우에,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의 경우에 밖으로는 이재명과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윤 대통령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하게는 김건희 여사 친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태균의 뭐 녹취록 문자가 터지고 친윤에서는 노골적으로 금정구청장 선거는 져야 한다. 그리고 한동훈을 끌어내리자. 바깥으로는 지금 이재명이 이걸 안 겁니다. 전남에서 방어를 하더라도 이재명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 강화는 도저히 뚫어낼 수가 없다. 금정구청장은 이재명이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조국이 전남에서와는 달리 여기 와서는 또 거짓쇼를 벌입니다. 후보 단일화, 조국도 금정에 와서 뭐 지원 유세를 하는 이런 쇼를 벌입니다. 금정에서 이길 수 있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자기 위치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승부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그 승부에 맞대응으로 나선 겁니다. 안팎으로 사실은 뭐 이재명이라고 하는 밖에 적, 또 안으로 내부 분열이 있었지만 한동훈이 나서서 방어에 나선 겁니다. 한동훈도 승부를 걸은 겁니다. 뭐 이걸로 뭐 대표직이 흔들리고 뭐 그건 아니겠지만 상당한 타격은 예상이 되면서도 한동훈은 승부를 걸은 것입니다. 부산 금정에서 다시 한번 호소를 해보자. 그래서 이 국면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한동훈의 어제 이 소감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금정구청장입니다. 이걸 수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밀하게는 뒤집은 겁니다.
이 막판에 또 뒤집어낸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낙동강 벨트를 뒤집었듯이 이 부산의 유권자들이 또 뒤집어 준 겁니다. 한 번 더 윤석열 정부에게, 한동훈에게 힘을 몰아준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이 옳다.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자.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당정 쇄신을 해서 힘을 합해서 한번 국정 쇄신을 해보라. 이걸 지금 금정 주민들이 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화군수 금정구청장 승리,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준 것으로 여긴다. 어려운 상황에서 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자신이 뭐 지금 금정에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바뀌겠다.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하겠다. 당정관계 바꾸겠다. 쇄신하겠다. 의료대란 해법을 마련하겠다. 믿어달라 했습니다. 이 약속 한동훈 대표는 뭐 이런 약속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친윤의 그 공격은 구심점도 없고 내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이야기한 총선 때부터 전당대회 때부터 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야기한 이 쇄신과 변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동훈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한 대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실 일부 지금 친윤들은 또 이 폄하할 겁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역시 텃밭이니까 이긴 것 아니냐. 그렇게 부산의 정서를 모르면 또 실패합니다. 서울의 민심의 흐름, 그 지역별로 섬세하게 다른 그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대구 경북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보는 전남은, 광주는 하나입니다. 이건 지역적 이권 카르텔이기 때문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전략적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도 민주당이 이깁니다. 조국이 뭐 진보당이 어떤 형태로 이긴다 하더라도, 상당히 선전했다 하더라도 그건 민주당 품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패한 겁니다. 이재명은 다음 달 그 1심 선고에 따른 이 사법 리스크,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갈 어떠한 힘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오히려 더 패한 겁니다. 잃은 겁니다. 더 위험해진 겁니다. 아마 더 이 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신 한동훈 대표는 상당한 힘을 얻었고 이제 뭐 지금까지도 친윤의 일부의 그 반발, 한동훈 끌어내리기가 내용도 없습니다. 무슨 가능성도 없습니다. 막 권력투쟁 좋습니다. 권력투쟁이 무슨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싸움도 안 됩니다. 단지 한동훈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참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무시 못할 이야기였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에게 힘이 실렸다. 당도 이젠 장악할 수가 있다. 뭐 한동훈이 이야기한 이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 이 의료 대란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이 쇄신책이 나와야 합니다. 어제도 지금 명태균의 이 문자를 가지고 오빠냐 친오빠가 누구냐 지금 이런 한심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홍준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그 무슨 내용도 모르고 설치다가 이제 이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겁니다. 명태균 앞에서 세상에.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 정치 브로커 앞에 까불다가 김재원이 나가 떨어진 겁니다.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자기 혼자 온통 떠듭니다. 명태균과 뭐 용서하지 않겠다. 뭐 그러다가 명태균이 협박하니까 홍준표 뭐 또 딴소리 실실 합니다. 그러다가 뭐 명태균에 대해서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 누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떠듭니다. 이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죠. 그러다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떠밉니다. 자기는 뭐 잘못한 게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명태균의 뭐 여론 조작, 문자 이런 거. 이런 홍준표를 믿었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용 가치가 있습니까? 보수 우파에서. 급기야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합니다.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정치 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용서해달라, 이해해달라.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정치를 떠나서 인간으로도 이런 비열한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는 그 당원 명부를 유출한 것 57만 명, 이거 지금 당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왜 당무감사하느냐고 반발하는데 당무감사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승민보다 더 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대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칼을 빼야 합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걸 놓고 지금 명태균을 놓고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홍준표가 뭔데 뭐 정치 신인이니까 몰라서 명태균에게 휘둘렸을 것이다. 자기 앞가림이나 하세요. 명태균에게 협박이나 당하고 질질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대응이 안 됩니다. 뭐 대응을 잘 못한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대응을 잘 못하는 이유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명태균과의 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어느 정도의 일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밖에는 모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대응이 안 됩니다. 총선 때 또는 총선 뒤였다면 김건희 여사가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사과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 대통령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 이외에는 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법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뭐 김건희 라인을 비롯해서 이게 권력 관계입니다. 다 자기 이권입니다. 자기 눈앞에 이거 지금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 겁니다. 뭐 친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나라, 윤석열 정부는 멀리 있습니다. 당장 자기 앞에 지금 현찰이 있는 겁니다. 현찰이. 그래서 뭐 금정구청장 선거도 폄하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한동훈을 좀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한동훈이 뭐 실수하는 게 없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중앙지검에서 그 레드팀 회의도 열었습니다. 빠르면 아마 오늘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이거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주가 의혹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법리와 증거로 받쳐준다면 이거 기소하는 것이 가장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전체로 뭉뚱그려서 국민들 앞에 해법으로 제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특검 갑니다. 특검이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이 특검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가지고. 또 하나는 솔직하게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제 명태균에게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대통령실 일부나 그 친윤 일부에서 한동훈 끌어내리기 밑도 끝도 없는 다 사그라듭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지금 설치는 것들입니다. 계속 실패를 합니다. 총선에서 저 모양이 됐는데도 한동훈 끌어내리기가 중요합니다. 책임 덮어 씌우기가 중요합니다. 전당대회에서 저 모양이 나왔는데도 김옥균 프로젝트를 떠듭니다. 무슨 뭐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동훈을 끌어내리려면 무슨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심점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 김기현 경우와 다른 이유입니다. 또 뭘
국민들 앞에서 무슨 최소한의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도 안 됩니다. 금정구청장 이번 선거에서 22%를 이겼다. 지고 있는 걸 22%로 뒤집은 겁니다. 22% 이겼으니까 그거 봐라 뭐 부산이야 텃밭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부산은 일주일 사이에 10에서 15%가 뒤집어집니다. 그거 지금 납득할 수 없다면 지난 5년 동안에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부 한번 보십시오. 한 곳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 곳을 놓고 다 비교를 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에서 10%, 15%가 출렁일 때 부산도 같이 출렁입니다. 오히려 부산에서 더 큰 폭으로 출렁입니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 보수 우파니까 지지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잘해야 지지합니다. 잘 못하면 투표하지 않거나 지지를 바꿉니다. 언제든지 바꿉니다. 부산에서의 뭐 호남 출신의 분포 25% 이런 분포가 지금 그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좀 더 국민의힘에 호의적일지는 모르지만 이 움직이는 지지율의 폭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또 수도권에서의 뭐 강남, 강북 각 지역별로 그 예민한 지역별 편차를 그 정서를 대구, 경북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예민하게 꿰뚫지 못하면 뭐 충청도도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은 다릅니다. 이걸 꿰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또 지금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금정구의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답을 제시한 겁니다. 한동훈이 제시하는 그 답이 옳다. 거기에 힘을 실어줄게. 아직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믿는다. 한동훈과 함께 해답을 찾아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의료대란 막아야 합니다. 그냥 두면 골마 터집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만들어서 지금 뭐 정부 사과하고 못한다 하는 거 다 했습니다. 지금 할 거. 그 할 거 왜 일찍 못합니까? 김건희 여사 부분, 이 수사 부분, 기소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이 앞으로 공개 활동 자제, 그 다음 대통령실에서 이 기구도 갖추고 이런 선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특검으로 가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할지, 뭐가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도 다 모를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도 다 기억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한 거라든지 이 내용, 녹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이걸 다 기억하고 이 세세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브로커들 또 그 좌파의 뭐 유튜브들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그 사람들은 이걸 악용하기 위해서 무기로 쓰기 위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 터져 나오고 뭐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재보궐선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이렇게까지 이게 격전이 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완전히 이 변화시킬 이런 힘을 가진 선거가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금정구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여기를 파고들었고 거기에 한동훈이 사실은 발을 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물러서지 않겠다. 지더라도 부산 금정에서 서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금정 주민들이 뒤집어 줬습니다. 좋다. 한동훈이 길은 맞다. 윤 대통령과 다시 한번 쇄신해서 손잡고 윤석열 정부를 바꿔봐라. 이재명은 아닌 건 알고 있다. 조국은 아니다. 이제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서 당정이 쇄신하고 길을 찾지 못하면 이제 금정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구 경북만이 아닙니다.
저 처참하게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이 보이지 않습니까? 20%의 지지율로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민주당과 비슷하니까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을 보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그 상당 부분이 민주당의 지지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뭐 일반 국민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친윤 대통령실 일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래에 머리를 쳐박는다고 금정구청장 뭐 누가 가도 이길 걸, 그런 소리, 그런 메시지가 또 나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렸고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여지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 해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사실상 패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앞으로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다. 뭐 조국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조국은 그냥 다음 달에 그냥 조용히 감옥 가면 됩니다. 그 조국 혁신당은 그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다른 이 정당 대표를 영입하겠다고 다니는데 의미 없습니다. 거기 뭐 정치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입니다. 윤한 케미가 뭐 전략적 제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눈가림으로 적당히 이렇게 이 국면을 모면해보자 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유권자들의 명령을, 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저는 느낍니다. 저는 들립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고 이걸 듣지 못하면 정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